굿모닝. 어저께는 집에서 나왔는데 비가 어지간하면 그냥 맞고 나왔을 텐데 새벽에 진짜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비가 지금 오고 있는데 오늘은 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산 쓰고 걸으시는 분도 있고, 저는 아예 비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비가 폭우가 와도 이 정도면 뭐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 아침 6시 조금 지나는데 비가 와서 이제 어둡습니다. 지나가면 이제 조금 나아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어령 선생님, 옛날에 문화부 장관도 하셨고, 굉장히 정말 석학 중에 석학이시죠. 네. 교수님도 하셨고, 글도 많이 쓰시고,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말기 암 때도, 연명하는 거, 그러니까, 강제로 뭐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는 거, 그런 거 거부하시고,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글 많이 남겨주시고 마지막 강연까지도 하시고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분이 남긴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나름 장관도 했고 글도 많이 썼고 대학교 교수도 하고 많은 존경도 받았고 하지만 많은 사랑을 받지는 못했던 사람인 것 같다. 친구도 별로 없었고 또 한참 일할 때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의 동반자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경쟁자였더라. 한마디로 겉으로 보이는 나의 모습은 남들의 존경을 받고 멋있어 보였을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내 자신을 생각했을 때 나는 참 외로운 삶을 살았다. 고로 나의 인생이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분의 그 따님도 석학이시잖아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던 분인데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죠. 암으로. 그러니까 사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뜬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죠, 그죠? 근데 뭐 그게 뭐 인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어령 교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많은 존경을 받았으나 많은 사랑을 받지는 못했다라는 그 구절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돌이켜보니 내 인생이 참 외로웠다. 그 부분이 참 귓전에 지금도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변을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참 날고기는 똑똑한 사람들, 날고기는 똑똑한 사람들, 시쳇말로 그냥 일반적인 통념하에서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말년이 참 외롭더라고요. 뭐 설령 그렇게 성공을 해서 나중에 뭐 본인의 동상이 길거리에도 있고 또 뭐 국립묘지에 묻히고 뭐 그럴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 얘기는 그냥 남들이 존경해주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겉모습은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본인 개인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생각보다 우울하고 그렇게
그렇게 만약에 그분들한테 다시 이런 인생을 또 사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과연 그분들이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 겉모습이 아니고 그분들의 삶 속에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과연 우리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굳이 뭐 먼 곳을 보지 않고 우리 가까운 곳만 한번 보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도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뛰어난 사람이죠. 또 대통령도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실을 보면 참 암울하죠.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 참 개인적으로 고생 많이 하신 분이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자식들을 또 보면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뭐 김대중 대통령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그 노벨 평화상을 타신 분이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많은 존경을 받았죠. 뭐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도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을 보세요. 나중에 그 노벨 평화상으로 탄 그 상금 그거 가지고 또 문제가 돼가지고 뭐 사절을 파니 뭐니 그래가지고 서로 자식들끼리 법정투쟁도 벌린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뭐 전두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또 막 손자가 또 이렇게 뭐 폭로를 하고 뭐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만약에 저보고 만약에 오성식 당신이 대통령이 됐는데 자식들은 막 저렇게 망가지고 그러면 그래도 대통령을 하시겠습니까? 내 대답은 단호하죠. 절대 안 한다죠. 나는 가족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뭐 김대중 대통령인들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인들 그 누군가가 자식을 희생해서라도 나는 내 조국을 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본인들도 다 자식이 중요할 텐데. 그런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이지만 사실 정치하는 대부분의 사람 아니야 꼭 정치뿐만이 아니야. 뭐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과학자들이라든가 뭐 심지어 뭐 병원의 의사분들 연구하시는 분들 또 뭐 사업하시는 분들 큰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뭔가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현실적으로 가정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제 말 틀려요? 네? 그러니까 매우 가정적이고 가족들도 잘 돌보고 우리가 이제 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맞는 얘기죠. 아니 근데 그렇게 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거를 모르는 바가 아닌데 수신제가를 할 상황이 안 되더라고.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 않나요? 네? 저도 지금 기억을 해보면 30대 40대 한창까지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저학년 때까지는 내가 우리 아이들 얼굴도 잘 못 봤어요. 다 1년에 360일 일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운이 좋아서 30대 말에 C형 간염이 발견이 되면서 이제 의사로부터 모든 일을 중단하고 건강을 살펴라. 그 당시로서는 그 C형 간염이 뭐 요즘에 암에 해당될 정도로 무서운 병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약이 다 개발돼서 그때 이제 그런 내 인생의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방송도 많이 그만두고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가고, 그때 이제 가족의 중요성을 더 뼈저리게 느끼고, 뭐 이런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지. 사실 그런 계기가 없었으면 아마 저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다시 얘기해서 큰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니까 그분들도 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니까 똑같지만,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특히 또 정치인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자식 돌볼 일이 없으니까 자식들이 그냥 기대 많고 못 미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님도 그 중에 한 분이셨고요. 그래도 조금 정치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고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웠다라는 말. 그 우리가 또 이제 그 말도 저는 참 인상적이었어요. 많은 존경을 받았지만 실제로 많이 사랑을 받은 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이어령 교수 정도면 그래도 아니야. 저도 이어령 교수님을 사랑한 건 아니지, 존경한 거지. 조금 존경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그런가? 예. 그래도 뭐 이어령 교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야 뭐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경쟁자들은 혹시 그랬을지 몰라도, 일반인들은 뭐 이어령 교수님을 비난하고 그럴 특별한 이유가 없죠. 근데 정치인들은 어때요? 우리가 존경하죠. 많은 정치인들은 존경하나?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뭐 사람 나름. 많이 사랑하나요? 뭐 열렬한 지지자들은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거는. 근데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네, 확실한 것은 그냥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크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정치인들을 존경합니다. 근데 제가 오쌤 라이족이지, 그제? 또 라이족이지, 또 라이족. 그거 최고봉이지. 이거지. 정치를 존경한다고? 완전 이거네. 네, 존경합니다. 제가 왜 존경하냐면요, 누군가는 그거 해야 되잖아. 누군가는 정치해야 되잖아. 그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나는 죽었다깨도 못해. 근데 그 욕 다 먹어가면서 가족도 돌보지 못하면서 그래도 서로 그거 하겠다고 그러잖아. 존경받을 만하지. 남들이 하기 싫은 거 쓰레기 치우고 똥 치우, 그건 아니지. 오히려 그런 거 치우는 사람은 존경받지. 그 힘든 일, 세상의 힘든 일을 나서갖고 해주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잖아요. 난 존경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존경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진짜 리스펙트하는 그런 거하고 좀 달라. 내가 하기 싫은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을 해주는 사람이라 고맙다, 뭐 이런 정도.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잠깐 말이 옆으로 샜습니다. 어쨌든 참 그 두 개를, 그러니까 참 그래요. 그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는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안 그런가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요, 저는 혹시라도 가능하다 그러면 나는 존경보다 사랑받고 싶어. 존경보다 진짜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존경한다고 그래. 뭐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근데 정작 자기 자식들한테 너 아빠 존경하냐? 너 엄마 존경하냐? 그러면 아니다 그런 사람 꽤 있을걸? 내 생각엔 그런데. 혹시 나도? 아니라고 봅니다. 전 뭐, 네. 하여간 참 그 어려운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진짜 그분이 남긴 말 가운데 뼈를 때리는 그 말씀. 잘난 사람, 특이한 사람으로 살다 보니, 남들과 좀 다른 인생을 살다 보니 너무너무 인생이 외로웠다. 저는
그 글귀를 접하면서 정말 저의 뼈를 한 대 때리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잘난 사람들은요 정말 외로운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외로운 사람들 많아. 왜냐하면 잘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동일선상의 생각을 갖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잘난 거지. 뭔가 좀 특별한 짓을 하니까. 그 다음에 생각을 참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지난번에 우리 구독자분께서 써주신 댓글이 지금도 하나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외국에 사시는 분 같은데, 이렇게 친구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외국 사는 사람이 아니었나? 너무 본인하고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를 해댈 때, 그때 제가 이야기했을 때가 그게 재산, 뭐 경제 이런 얘기였어요. 제가 쉽게 얘기해서 나는 재산이 100억이 있는데 상대방은 재산이 뭐 10억, 20억,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적은. 근데 사실 100억 이상 가진 사람이 이렇게 흔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재산이 100억 이상 되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속으로 다 감추고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대방이 막 그렇게 뭐 자기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거 가만히 듣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렇다고 내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도 불가능했고. 저 이해됩니다. 저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못 가진 사람들은 뭐를 이야기해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못 가진 사람들은 뭐를 얘기해도 돼. 그래서 가방끈이 짧다, 그거 뭐라고 얘기해도 돼. 그거 갖고 뭐라는 사람 없어. 근데 가방끈이 길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고졸, 뭐 중졸 이렇다. 거기서 내가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그와 관련되는 멋있는 얘기 해봐요. 완전 왕따지. 키가 작은 사람은 키에 대해서 무슨 얘기해도 상관없어. 근데 키가 큰 사람은 그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키가 180도 안 되는 남자가 걔 남자냐?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도 화날 겁니다. 그래, 나 169다. 그럼 내가 여자냐? 이렇게 대들 겁니다. 나도 아마. 근데 거꾸로 나 키가 169지만 이렇게는 얘기해도 됩니다. 키 나 169인데 그 키 커봐야 소용없어. 그럼 뭐하러 키가 커? 밥 먹고 키만 크고. 이렇게 얘기해도 키 큰 사람이 화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웃고 말지. 그러니까 뭐든지 못 가진 사람은 그만큼 자유가 있어. 근데 가진 사람은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특이한 삶을 살고 뭔가 잘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게 인간이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피라미드 이렇게.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게 층이 두껍고 올라갈수록 희귀하잖아. 그러니까 평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공감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아. 친구들도 많고 같이 그냥 여러분, 발렌타인 30년 사이에 매일 마시는 사람의 숫자가 많겠어요? 막걸리 먹는 사람이 많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죠? 막걸리 먹는 사람 많아. 그래서 막걸리에 대해서, 소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공통의 관심사고 아주 자유로워요. 근데 위스키 30년 산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거 얘기할 사람 별로 없다고. 거기다가 뭐 위스키 100년 산도 있나? 뭐 그런 거가 좋다라고 하면 아주 욕 바가지로 먹겠지.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남들보다 좀 특이한 삶, 성공적인 삶, 시쳇말로 남들이 말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되는 내 인생을 거꾸로 뒤집어 보니 나는 참 외로웠다. 참 외로웠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산다고 하면 거기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 그래요. 저는 제가
30대 후반 이때 몸이 한번 아팠던 게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고, 그래서 가족 중심으로 많이 돌아서게 됐고, 그 또 하나의 축복은 늘 얘기 드리는 거지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제 그 얘기도 참 짜증난다, 너무 사주해서. 그 시절 다 가난했어요. 그 시절 다 가난했어, 우리 세대에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만큼 살다 보니 모든 게 다 감사한 뿐이다. 다 감사한 뿐이다. 그래서 오히려 편안한 저의 삶은 부자들 속에 묻혀 있을 때 내가 편안한 게 아니고, 내가 그만큼을 설령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교류하는 게 내 심적으로 편안한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못 가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삶을 공유하는 것이 마음의 고향 같더라. 그래서 저는 그래도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고맙게 생각하죠. 나이 들어서 외로운 것보다 더 큰 아마 그 병이 없을 겁니다. 비가 지금 제법 내리고 있어요. 외로운 거는 이건 뭐 돈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요, 나이 들면은 아주 못 가진 거 말고 정말 병을 치료할 수 있을 정도의 돈도 없고 당장 먹고 살 수 있을 돈도 없다. 그거는 좀 정말 안타까운 거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그럴 정도만 된다 그러면 오히려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사는 게 여유롭더라. 여기서 여유롭다라는 얘기는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친구들도 많고 또 노닥대면서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고, 그런 친구들이 어떨 때는 참 부럽더라. 근데 그것도요, 그런 삶에 노출되고 그런 거에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나도 한번 그런 데 끼어볼까? 쉽지 않을걸. 그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 내가 잘 나가고 한 50대 돼갖고 뭐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모두 했어. 하여간 뭔가 한가닥을 했어. 근데 이제 70대고 이제 다 은퇴했어. 어디 가서 끼기 쉽지 않을걸? 당구 모임에 갖고, 어이, 정의원! 그 사람 국회의원이었다. 정의원! 오성식 국회의원! 오장관! 이리 와, 같이 치자. 쉽지 않을걸. 쉽지 않을 거야. 예. 근데 여기다가 이제 진짜 왕또라이, 그런 사람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야, 내가 옛날에 장관 지낸 사람이야. 내가 옛날에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야. 내가 니네들하고 같이 놀 군번인 줄 알아? 말로는 그래. 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건 진짜 왕또라이입니다. 그건 진짜 왕또라이.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 많아. 실제 되게 많아,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도 끼지도 못해. 거기도 끼지도 못해서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외톨이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외톨이가 되면은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슬프고 그렇겠어요. 그죠? 정말 외롭고 슬프고. 뭔가 현직에 있고 액티브하게 그 일을 할 때는 뭐 괜찮지만, 빨리 유효기간이 끝나갖고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는 빨리빨리 밑으로 향해서 외로움으로부터 탈출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인생은 진짜 슬플 거다. 그런데 그 연습을 50대 때부터 해야 된다. 잘 나갈 때부터 해야 된다. 왜냐하면 평생 잘 나가는 게 아니니까. 외롭지 않으려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은 이어령 교수님의, 비가 지금 막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하면서 한 번 더 되짚어 봤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에 대한 소중함. 그죠? 비가 갑자기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 와갑니다. 정말 너무 시원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마지막 가위바위보. 안녕하세요. 비가 예술이야. 비 피해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네.